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철거를 코앞에 둔 대구 최초의 아파트. 51년 전만 해도 당시엔 보기 힘들었던 서양식 변기를 구경하러 오는 이들이 있었을 만큼 화제가 됐던 곳이죠. 하지만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이 아파트는 반백년 세월 속에 늙어버렸습니다. 한때 벅찬 마음으로 신혼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며 이곳에서 난생 처음 아파트 생활을 누렸던 이들은 모두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집집마다 스며있을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과 삶의 역사는 이대로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쇠락해가는 지역과 건물은 가차없이 밀어버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신식 건물을 세워 올리는 사이 우리는 잊어선 안 될 추억도 아름다운 역사도 잃어버린 채 과거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점점 더 화려해지는 도시.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띤 회의가 열렸습니다. 100년 넘은 감옥인가? 그게 지금 호텔로 바뀌어서 카콜라 감옥. 오히려 도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성의 어떤 섬세함이랄까 이런 것으로 보고서 육아가 가장 행복한 도시. 지난 2018년 창립된 이곳은 여성 친화적 교육 사업과 다양한 국제정보 교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도시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건축가, 디자이너, 법률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틈틈이 포럼을 개최하며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해왔죠. 특히 최근엔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 재생에 관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역사가 조그마한 집 하나도 이러한 역사의 스토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또 알리고 많은 분들이 대구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늘 많은 스터디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골목,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역사적인 뿌리에 대한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한번 좀 아름답게 잘 가꾸어 보자. 재생의 도시의 메카라고 그러는 곳을 한번 다녀보자. 갔다 와서 우리 도시하고 비교해서 더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좋은 도시로 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재생 특별사절단이 꾸려졌습니다. 삼선구청장으로 일할 당시 대구 중구의 역사적인 골목을 성공적으로 되살려 대구의 중심 풍경을 바꿔놨던 도시재생 정책 전문가 윤순영. 다양한 기획전과 설치 작품을 통해 예술의 영역을 일상의 공간으로 폭넓게 큐레이팅하는 미술 기획자 박소영.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도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며 건축물을 비롯한 도시 인프라의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을 찾고 있는 건축가 강진. 자, 이 세 사람과 함께 멋지게 다시 살아난 두 도시로 떠나보겠습니다. When you were alone in the city, something was bringing you down. 고작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1, 거기다 척박하기까지 한 땅을 가진 나라,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입니다. I remember the first time I saw you. You'd been on your own for so long. 암스테르담은 12세기경 암스텔강 하구에 둑을 쌓아 만든 도시죠. 사람이 살기 힘든 습지를 사용 가능한 땅으로 만들고
그 위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사고를 포용해 왔습니다. 땅이 좁은 탓에 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다 보니 전 세계에서 도시 재생이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손꼽히고 있죠. 도시 재생에 성공한 선진국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공통점은 자전거. 암스테르담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1인당 1.3대. 사람보다 자전거 수가 더 많은 이 도시에선 자전거 이용자가 최우선입니다. 아예 자전거 전용 신호등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은 높은 인구 밀도와 공간 부족으로 시작된 이 자전거 이용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I would say that bicycling is the backbone of development and it serves many purposes. One is, of course, that there are no social differences between people who use a bike. There are some bikes who are better than other bikes, but basically all bikes are equal. You don't need to be a billionaire to ride a bicycle. All walks of life ride a bicycle. So there's a lot of social cohesion in using bicycle. Also, bicycling is better for climate, for air pollution, and so forth. We spend a lot of money in developing new technologies like carbon capture, storage, biomass production, many technical advantages. But the best development ever is a bicycle. 환경적인 제약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 친환경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일궈낸 곳. 이뿐만 아닙니다. 암스테르담은 성과 마약에 관련된 것들까지 도시의 정체성으로 포용하면서 자칫 문제거리로 치부될 수 있는 것들을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낡은 무기력은 새로운 활력으로 승화되고 자유와 관용을 기반으로 도시는 구석구석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쯤 되면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곳은 암스테르담만의 독특한 도시 재생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하르레머 거리입니다. 2012년 네덜란드에서 가장 쇼핑하기 좋은 거리로 선정된 이후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밀려드는 그야말로 핫한 동네죠. 무려 260개의 개성 있는 상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30여 년 전만 해도 이곳은 불황자와 마약상이 넘쳐나는 슬럼가였다고 하는군요. 오죽하면 망한 사람은 다 하르레머에 가면 찾을 수 있다라고 했을 정도였죠. Warm nights, streets of London. I can't recall how we got home again. 도대체 어떻게 하면 거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들려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하르레머 거리가 굉장히 예쁘네요. 과거에 망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참 믿기지가 않아요. 1995 is really the turning point for the Haarlemmerbuurt starting the revitalization. And this is not something that came from the local government, from the municipality of Amsterdam. It came from the local shopkeepers and the business association itself, who started the process of building a better neighborhood.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도시 재생하면 서로 이익이 충돌해서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거나 그만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이겨내게 된 비결은 뭘까요? Well, of course, it could happen that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local residents on one hand and the shop owners on the other hand. But what is very important and key is to keep on talking to each other, to start a conversation. And we do that over here in this building 2 times a year. We start a conversation, a very big conversation between local residents, shop owners and the municipality of Amsterdam. But of course, sometimes you have a conflict and which you cannot resolve just by talking alone. So it's very important to have an objective party who does survey within the neighborhood. For example, the University of Amsterdam to do surveys for us and to help us understand what is going on and what decisions that we should take within this neighborhood. 최근엔 이 거리를 녹색 도시로 바꿔가는 그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록 작은 한 송이, 한 그루지만 온 마음이 담긴 꽃들, 식물들이 한겨울에도 눈 닿는 곳마다 피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결정하고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This is a vintage shop. This shop contributes to the green you see over there and also on the bridge. And we contributed it with some subsidization. All the maintenance they do for themselves. 운하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거리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주민들과 상인들의 자부심은 아주 대단합니다. 이 거리를 가꾸고 되살려낸 주인공이 자신들 스스로이다 보니 그 자부심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한때 암스테르담시는 낡고 폐허가 된 이 일대를 주택회사에 매각해 재건축하는 방법도 고민했었는데요. 바로 그때 골목 주민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거리를 지켜냈다고 하는군요. 거리를 정비하고 특색 있는 상점을 끌어온 것도 1층 상점은 모두 쇼윈도를 설치하도록 규칙을 정한 것도 온전히 상인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곳 가게의 주인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건물주도 아니고 장사해서 임대료 내기도 빠듯한 상인들로선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Go to long meetings, which is very difficult with a lot of shop owners. So there was sort of discussions and fights and people who didn't do anything, people who did a little bit. So that's very difficult because shop owners are independent, but we all try to keep the street clean and make the shop windows bright and shiny, and that's what we did. It's a lot of regulations and things with the council. The problem is there's always different goals. One shop owner wants this, the other one wants that. And so it's always discussion and hoping that what you want is going to happen. So that makes this very difficult to work properly. 네, 어렵긴 했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회의와 토론 끝에 이제는 거리 풍경이 이렇게나 달라졌죠. 그리고 이 거리에서 우리는 암스테르담 도시 재생을 성공으로 이끈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직 암스테르담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빛나는 이름. 넬 야허르. 상인들이 모두 스트리트 매니저라 불렀던 사람입니다. Yes, I know her. She used to be the street manager here, and she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at the beginning of the street, how it was like really 25, 30 years ago, when it was a kind of periphery in Amsterdam, because this was all housing destroyed or for rebuilding. And the street got a little bit, sleazy. Well, she helped a lot to make the neighborhood better, and she put a lot of effort in, together with the town council, of course, to make it better, to make it a better place to be in, to shop in, and to live in. Well, Nel de Jager was a very important person in the development of the Haarlemmerstraat. She was someone who really was very good at connecting people who worked and lived there and the local government, really saw what was necessary and organized many different things. She was someone who really knew how to talk to us about the problems there that we could address, but also someone who really connected with shop owners, someone who asked them to upgrade their stores and try not to litter or bring different kind of negative functions with the street, but really focus on the positive. And it's someone we will really miss. 이곳의 주민으로서 스스로 나서서 30년 가까이 이 거리를 바꿔온 넬. 그가 세상을 떠난 뒤 하르레머 상인협회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사람을 따로 고용했습니다. 한 주민의 자발적 봉사로 시작됐던 일. 넬의 별명이 새로운 직업이 된 셈인데요. 그 덕에 지금 암스테르담에서는 거리마다 수십 명의 스트리트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This very important other group, which are the inhabitants in and around the street. And of course the shopkeepers have to take them into account and try to get in touch with them to see what they want, what they expect from their street.
One of the things that is now for the future very much planned, which hasn't been done so much in the past, but which is something we are really working on, is to get into a kind of communication with the inhabitants and see what they want. The aim of what the inhabitant wants is sometimes totally different than what the shopkeeper wants, because a shopkeeper can say, well, I want more tourists. The inhabitants say, we don't want more tourists. So you might think that there are conflicting ideas, but in the end, it turns out that when you get in touch and when you get into close communication with those people, that in the end, everybody wants the same, which is a nicer street, and everybody knows.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도시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 재생을 얘기할 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조금만 더 큰 그림을 봐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And that's always the main goal of the municipality is to work together with the local residents. We do that mainly by talking to each other. These conversations we organize every year, 2 times each year, to really create a dialogue and to really know what is happening within these neighborhoods. And the only way to find that out is to start a conversation with each other and together work on the related issues within the Haarlemmerbuurt, for example. 도시 재생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요? The city is to real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its residents. When quality of life goes down for people living there because their houses become deteriorate, or when we have to act. So that's always why we try to address those places in which we feel places are really going down, which was clearly happening back then in the Haarlemmerbuurt. 도시를 바꾸는 건 결국 사람이고, 그렇게 바뀐 도시의 풍경은 다시 사람이 사는 삶의 환경까지 바꿉니다. 여기 그 알고리즘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조선소와 비행기 생산 공장이 있던 산업지구였습니다. 조선소가 폐쇄되고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은 오염된 땅, 죽은 땅으로 방치돼 있었죠. 10년 전 시는 이 땅을 되살리기 위해 10년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시민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비싼 폐기 비용 때문에 운하 곳곳에 방치돼 있던 이 보트들이 도시를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되줬습니다. 이름하여 보트하우스. 단 1유로에 보트를 매입한 젊은 건축가들은 역시 단 1유로에 이 보트를 입주자들에게 임대해 사무실과 카페로 개조하도록 했죠. 수명이 다한 보트를 재활용하니 환경에 좋을 뿐만 아니라 10년 임대료가 공짜나 다름없는 1유로라니 가난한 청년 입주자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사무실이 됐죠. 이 나무 데크 덕에 오염된 땅을 밟을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땅을 정화하기 위해 심어둔 식물에 둘러싸여 지내니 수목원을 끼고 사는 셈이 됐죠. 이것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이 주변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본다라는 얘기도 듣고, 또 그야말로 많은 땅값도 올라가고 환경이 좋아진다 그랬는데, 아마 이 암스테르담에서 좋은 효과를 낸 것 같아요. 보람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In this area is mainly a very big urban transformation process, because originally this part of Noord is mainly industrial area. And now we see, if we look across the water, we see all of these living districts are developed. Over there you can see the new building for the Overkant. We can also see the Schoon Schip project that we will visit later. So all of these projects are also more interesting to people if there's interesting destinations also in the neighborhood. So of course we are making this part of Noord much more interesting because it is just an interesting cultural destination for people.
쾌볼의 성공 이후 주변으로 멋진 수상 가옥들이 들어섰습니다. 사실 도시 재생은 내가 사는 곳이 살기 좋아지는 조금은 단순해 보이는 목적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환경 문제, 기후 문제까지 다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대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겠죠? 쾌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물질이 땅을 오염시키고 또 어떤 환경과 식물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지 끝없이 다양한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는 이게 정화 박스입니까 지금? We created this system, and these fluent containers are filled with different size gravel, all the way to much more fine and organic material. And we placed this very specific elephant grass in it, and this grass has the identity of the characteristic to have in its root system the right kind of bacteria. And it was, I think, actually this one. It looks a bit wet now. That has sometimes was blocked, and it started really stinking. But this was really a good sign for the designers because that's exactly the same smell you get in the sewage. So all of the pollutants are being broken down in the root system, and we also have the city sewage company looking into a couple of them, and we have really a high success rate. It is a very good system, and it was a very affordable, very bottom-up affordable solution. This is actually one of the most successful systems at the Keuvel because you can imagine just applying that to your house and just saving a lot of sewage capacity. 죽은 땅이 어느새 초록 생명으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계절마다 다른 꽃향기가 번집니다. 도시 재생은 말 그대로 도시를 다시 살리는 일. 쾌볼의 두 번째 삶은 어쩌면 더 크고 더 오래 아름다울 것만 같습니다. 여기 와서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고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네요. 도시재생 때문에 오는 분들한테 이것은 꼭 하나 권장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We would walk through the dirt. There is a high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and all kinds of pollutions because the ship wharf was taking away all the paint for like 50 years. So you see the garden, which is the base for the place. It's the Purifying Park project. The idea is to get information about how much pollution can be absorbed by these trees in a 10-year period. That common science would dictate it to be more than 100 years for plants to take it away. So we don't really suggest that we will leave this place completely clean in 10 years. Elements of that are, of course, that we could not dig in the ground. We have the halophyte filters that we made ourselves from the plan of Metabolic. And we actually have the sewage company of Amsterdam looking into this, measuring actually the water coming out. And we can actually say that's 100% success and a very easy... 10년 뒤에 또 계획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Well, this is of course the interesting part of this project. Is sometimes they call the temporary the new permanent because these kinds of temporary situations can create more possibilities for these kind of non-standard projects. Worm ourselves out of that situation a bit to actually be able to develop this. It is true that we just got this for 10 years and now we are thinking maybe we should make a very good suggestion what we could do here for another 10 years or maybe 100 years. So we're now thinking we have 4 years left to come together and say what kind of strategy can we come up with because the complex itself is not necessarily designed to last another 10 years investments, but it would be nicer to really come up with a better plan, even just a really good extension of the concept that it's been now for the first 10 years. 이 놀라운 변화와 도전을 보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쾌부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이곳 역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났는데요. 관광객을 맞이하는 일종의 도시 해설사도 있고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화 전문가들의 1년에 대여섯 번씩은 큰 페스티벌을 연출해내는 도시 활동가들도 있죠. 그들 모두가 이곳에서 가장 자랑하는 곳, 바로 쾌불 정화기술의 결정체 그린하우스입니다. Welcome to the greenhouse. And this is the greenhouse where you can see the aquaponic system working, where we have the water getting pumped around. So all of these herbs and the flowers are edible flowers. We got like a nice mix. And quite recently the plan is to bring in maybe a bit more vegetable production. But there's actually quite close by, there's also a neighborhood farm where we are actually producing our vegetables, so that's also quite local. But this kind of hydroculture is quite possible to also start producing a bit more vegetables. So I think this is the next step. Now we have quite successful herb production, that we will start to look in and producing a bit more vegetables here. And yeah, it's a nice local thing. 이곳에선 모든 것이 순환합니다. 이 식물들은 사람의 식탁에 오르고 얼마간은 화장실에서 퇴비로 만들어져 그 퇴비를 먹고 야외 정원에 식물이 자라납니다. 이 아름다운 순환은 결국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죠. 그저 흉물처럼 벌어졌던 보트 15척과 오염된 땅이 이토록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 재생 때문에 이 더 쾌불을 찾아오고 저희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와서 좋은 설명 많이 듣고 또 많이 봤습니다. 도시 재생을 위해서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하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 가지는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에게 조언이라 그럴까요? 충고라 그럴까요? I think it is about what we talked about, the legislation with the temporary and the more permanent. Like for instance, we are now on this project that has experienced a lot of delay. We really had to find our way through the different levels of the legislation. So you would have the main political figures saying, yes, we would like this and do it, and then you want to start and you don't get the permit because there's basically other layers at work that are not so enthusiastic. Yeah, so this is really an important aspect before you bring the contest or the possibility to develop, to first find the path to actually realize it. And this goes a little bit for this project and the Keuvel in the same way, and that's really legislation and government that should address that better. 암스테르담 오버툼 거리 301번지. 이곳은 한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필름 아카데미였습니다. 한동안 비어있던 이 건물을 예술가들이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암스테르담의 문화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났죠. 일명 스쿼트, 말 그대로 무단 점거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 무렵부터 임대도 되지 않고 팔리지도 않아 방치된 건물을 예술가들이 점거하면 건물주도 슬쩍 눈 감아주는 관용의 문화가 살아있었죠. 1999년에 이곳을 스쿼트 할 때부터 원년 멤버라고 들었다. 그 당시에 이 스쿼트 할 때의 상황, 치열했던 스트러글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This place was empty for 2 or 3 months. It was the old film school, the Film Academy of Amsterdam. They just moved to the center, so the place was empty. We thought like, wow, this is a great, this looks like a great building because you know the
the infrastructure of the building was, was big, and there was all these things already. So we decided to squat the place, and this was on the 14th of November 1999, and this always goes like almost 20 years. Almost 20 years ago. And so you come with a group of people. Nobody. This is like secret. Secret. You come. Everybody come. So you gather with a lot of people in front of the door. Somebody break the door. You go in. You put some mattress inside. Then some chairs and tables. So you can say, well, look, we occupy the place and we're gonna live here. And then you call the police. You say, hey, police, can you come here? We squat the place. And so they came, and normally they leave you, and that's what they did. But officially, by the rule, in that time, I mean, now squatting is banned by law. But in that time, it was legal to squat a building if it was empty and unused for 1 year. It's a good group. There are active artists, and so we done some lobbying at the city government, talking to the politicians, blah blah blah. 비록 무단 점거로 시작됐지만 2년 후 예술가들은 임대료를 내는 합법적인 임차인이 됐고 5년 뒤에는 일부를 매입해 공동 소유권을 가진 건물주까지 됐답니다. 근데 와, 정말 궁금하네요.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암스테르담에서 어떻게 건물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이 건물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Finances is an important question. We never really had I mean, we had some funding, but that was like quite a long time ago. That was basically a funding from the city government to fix the building a little bit. Basically, what we always said, we don't want to be depending on subsidies because subsidy is nice, but it can also disappear. So we need to be strong by ourselves. We have a system, self-management system. We do most of the things ourselves. So we do not hire external companies very often. So we don't spend a lot of money. Obviously, we need to sell beer, and we need to get people in here because we need to pay the rent and the mortgage and blah blah blah. This whole thing. But it's not our goal to become rich. It's not our goal to have a golden bar or to have our goal. We don't have like a long-term goal. The only goal maybe is to sustain this place as an underground place, a place for young talent, for experiment, far into the future. That would be a great goal for me. And obviously for that you need money, but money has never been the things that drive the people here. 도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생력을 키우며 노력해온 예술가들은 그룹 이름으로 그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요. 일명 EHBK, 우리말로 풀어보면 예술에 의한 응급처치입니다. 이 공간은 작업실이 필요한 예술가들을 위한 응급처치이자 예술가들을 필요로 하는 도시를 위한 응급처치였던 것이죠. 응급처치의 효력은 한마디로 대단했습니다. 비어있던 필름 아카데미에서는 오늘도 흥미로운 다큐 영화가 절찬 상영 중이고요. 매일 다양한 문화 강의와 예술 시장이 열립니다. 밤이면 멋진 콘서트와 파티가 열리기도 하고 주민들끼리 모여 가볍게 맥주 한 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이웃인 서민들의 삶 속으로 편안하게 들어가 함께 향유하는 생활 문화예술을 창출해냈습니다. 예술가들이 이웃으로 들어오면서 주택과 사무실 일색이었던 이 지역에 풍성한 문화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문화예술이 도시 재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OT301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They use the artist to use the artist and the art to make this whole area, to make it flourish and make it better again. 현재 이곳엔 총 25명의 예술가들이 살고 있는데요. 한 사진가가 동료 예술가들을 모델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일상이 그 자체로 예술의 소재가 되는 셈이죠. 저렴한 임대료에 안정된 작업실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문방만 나서면 서로의 작업을 통해 영감도 나눌 수 있는 허름하지만 위대한 이 공간. 그도 그럴 것이 사진가, 영화 감독, 작곡가, 건축가, 미술가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이 건물 안에 다 있습니다. 주민들 역시 오며 가며 예술가들의 생생한 작업 과정을 엿볼 수 있으니 이 건물은 그 자체로 열린 예술관입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의 무단 점거를 포용해 준 것은 그 예술가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반갑습니다. 제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12년 전 네덜란드로 이주한 무용가 이미리 씨입니다. OT301 최초의 동양인이자 유일한 한국인이다 보니 관객들의 관심과 반응도 늘 뜨겁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분 오셔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여기 OT301에 들어오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제가 여기 네덜란드 이주를 한 게 2008년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여기서 거주랑 또 작업이랑 같이 하고 있어서 지금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한 게 여기 너무나 많은 지원자들이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미션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떤 걸 시험이라 할 수는 없고 어떤 거를 보고 뽑는 거고 누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 빌딩에는 25명의 멤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예술가들도 있고 사회운동가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는 멤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6번, 7번 정도의 그 전체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미팅에 이제 방이나 이런 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지원자들을 뽑고 거기에서 또 그런 지원자들을 이렇게 뽑는 그런 또 코미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몇 명이 추려서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의 비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자기 설명들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결정이나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저희가 결과를 도출을 해내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이랑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투표를 많이 받는 멤버가 여기 멤버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 빌딩 같은 경우, 이 OT301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인종의 멤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을 해요. 어떤 그 다른 문화에서 오는 그런 충돌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서로 각자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합의점을 찾고 그리고 이제 같이 평등하게 같이 누리고 같이 이렇게 협조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항상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OT301이 아티스트들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빌딩이 저는 예술가들을 위한 굉장히 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여기 와서 공연을 한다기보다는 이 플레이스에서는 워크샵, 그러니까는 교육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고 또 주말에 사람들이 와서 퍼포먼스도 보고 그리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파티 같은 것들도 해서 맥주도 이렇게 마셔서 주변 사람들이랑도 소통도 하고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이렇게 만남의 장 같은 그런 시간이나 장소를 좀 제공을 해주는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가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집이자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가 되는 곳. 그렇게 도시는 예술가를 배려하고 예술가는 또 도시의 삶을 바꿔냅니다. 어쩌면 이 모든 소통과 변화가 진짜 예술 아닐까요? 대구만 해도 KTNG 담배 만드는 공장의 한 건물을 리뉴얼을 해서 예술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유지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이 결코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선별을 당하고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단기냐 장기냐만 결정이 되고 그래서 딱 마치고 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 OT301이 굉장히 유니크한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와서는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빌딩의 리더는 누구지? 나는 누구 얘기를 따라야 되지? 어떤 작은 일들을 결정을 했을 때도 친구들한테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반복해서 하게 됐는데 항상 미리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모든 똑같은 대답이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건 뭐지? 저도 맨 처음에는 좀 약간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누군가의 얘기를 따라서 안 되면 그 사람 책임이야. 뭔가 이렇게 자꾸 탓을 하게 되거나 이러는데 일단 내가 어떤 이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책임감이 생기고 그것들을 책임감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나도 어떤 일을 추진을 하고 여기에서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 그때 제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게 납득이 되고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면 그걸 나한테 얻었을 때 그래서 각자의 그런 주인의식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가? 이 끝없는 질문들이 결국 열린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진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시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선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이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문화를 품어 안아 더욱 풍성해지는 도시 암스테르담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도시 재생 선진국답게 이번 여행은 호텔마저 특별한데요. 마치 높다란 창고처럼 보이는 이곳 역시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도심의 흉물로 버려져 있다가 4년 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트램 차고지를 리모델링해서 호텔을 만들어놓은 곳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굉장히 특이해요. 특히 이 로비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길는 이 공간에 이러한 것을 자기들도 아마 고민 굉장히 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빈티지 같은 스타일에다가 하나하나의 어떤 물건의 또 역사성 같은 것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보여준다라는 것도 하나 굉장히 좋은 컨셉인 것 같고 특히 이게 과거에 이 차고지였다면은 이 변두리였을 거 아니겠냐고,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주변 오늘 우리가 봤지만 굉장히 조금은 고급 주택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 아주 그죠?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옆에 도서관도 있고 극장도 있고 또 샵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푸드 코너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도심 재생으로 좋은 환경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 아마 아주 모범적인 암스테르담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럽네.
어디 호텔뿐이겠습니까? 현재 이곳엔 레스토랑과 상점, 청년 창업자를 위한 소규모 사무실까지 들어섰습니다. 한때 시민 모두가 드나들었던 트램 역사가 여전히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죠. 우리도 구경 좀 해볼까요? 오래전 트램을 만들기 위해 지었던 2층 높이의 커다랗고 길쭉한 막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암스테르담을 누비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했던 트램의 의미가 이제는 시민들이 함께 만나 서로 소통하고 친교를 나누는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재생된 겁니다. 여전히 바닥에 깔려있는 이 트램 레일은 이곳을 찾는 현대인들과 과거 도시의 역사를 이어주죠. 이곳에 들어서면 2020년 오늘의 시간이 슬며시 1900년대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건축가가 아무리 큰 돈을 들인다 해도 이런 가치를 만들어낼 순 없을 겁니다. 도시 재생이라면 사람들이 뭔가가 새롭게 만든다라고만 자꾸만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혼돈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다 무너뜨린 데 사는 그거는 또 재생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2006년, 2009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 재생에 그 좀 붐을 이제 뭐 법도 만들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어느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재생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이렇게 급하게 재생을 하면서 오히려 보존해야 될 것을 파괴해버리고 뭐를 중심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재건축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건축물의 공간이라는 거는 시간을 담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게 어떤 역사성이 그 공간을 통해서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어져야지 우리의 과거의 얘기들도 담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건축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되고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 지금 현대의 어떤 문화적인 것, 컨텐츠적인 부분을 넣어서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이제 재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관용이라든지 사람 중심은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슬로건으로 내걸어요. 항상. 그거 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 자체가 너무 공허하고 화려한 수사로만 남는 거예요. 어제의 시간을 지우고 새롭게 화려하게 다시 태어나는 우리나라의 도시. 허물어 버리는 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 도시 안에서 우리가 쌓아온 이야기들까지 허물어 버리고 맙니다. 허물지 않은 시간 위에서 다시 도시를 살리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도시는 우리가 선택한 결과물입니다.